현대가의 자택이 경매에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궁금하시죠? 김민지 기자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일단 누구의 집인지 궁금합니다. 현대가. 네, 그죠? 정몽선 현대시멘트 회장의 단독주택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분은 고 정주영 회장의 둘째 동생인 정순영 성우그룹 전 명예회장이신데요. 네. 예, 그분의 장남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성우그룹 현대시멘트 회장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집이, 이분들 다 이제 큰 그룹을 일구시던 분들인데, 네. 자기 살던 집까지 경매에 나갈 정도면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대지 면적 763제곱미터, 좀 230평 정도 되는 큰 자택인데요. 네. 이 지금 정몽선 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2길, 그러니까 이 길에 단독 주택인데 이게 네. 지금 우리은행이 채권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룹을 운영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다가 이 집을 담보로 내놨는데요. 담보로 내놨군요. 네, 자금난을 겪으면서 해결하지 못하고 경매에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예. 자, 지금 집까지 내놔야 되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일 텐데,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바로 저 집이죠? 네, 저 집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30평 정도 되는 대저택이고요. 지하 1층에 또 지상 2층 규모라고 합니다. 1997년에 준공이 됐는데요. 지금 감정가로는 50에서 70억 정도 한다고 하네요. 50에서 70억? 네. 예. 쉽게 사기는 어려운 집인데, 아직 이 유엔빌리지라는 곳이 굉장히 부촌으로 돼 있고, 현대가가 또 여기에 밀집해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 인근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도 살고 있고요. 현대가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 여상원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런 감정가가 한 50억에서 70억 되면은 실제로 낙찰되는 가격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저게 경매에 들어가면은 예. 처음에는 이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준시가에 맞춰서 50억 내지 70억이 나온 것 같은데 보통 저 정도 가격이면 금방 낙찰이 안 되거든요. 몇 번 유찰이 되죠? 3차까지 할 수 있는데 한 예. 번 아마 유찰이 될 때마다 20%인지 10%인지 금액이 내려갑니다. 경매가가. 그럼 50억에 20%면은 10억이 떨어지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3차까지 되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될 텐데. 시대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전에 그걸 막아줘야 되겠죠. 예. 전망도 상당히 좋고 강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김민지 기자, 실제로 근데 이게 경매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다른 방법으로 이걸 또 다른 분들이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 채무자, 그러니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이 성우종합건설 네. 이곳이 회생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매 집행이 좀 진행될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합니다.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그러니까 있다. 정몽선입니까? 네. 회장이 이게 좀 감정가 내려가고 이러면은 이 채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은행의 채권을 변제하면은 네. 경매가 취소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돈을 갚는 것이 예. 최선의 방법일 텐데, 그렇죠. 자기 예. 집을 지킬. 예, 우리 은행의 채권을 빨리 갚아야죠. 예. 자, 남산 이야기로 한번 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근처가 남산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소식이긴 한데, 동정 팀장. 네. 지금 남산에 우리가 타워가 있잖아요. 네. 그 타워를 보면은 날씨의 어떤 특징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렇습니다. 남산타워에 직접 안 가보신 분들도 지나가다가 멀리서라도 다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어디든 좀 떨어진 곳이라도 남산타워는 우뚝 솟은 것을 잘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남산타워가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조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아, 요즘에 제일 경계해야 되는 초미세먼지.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봄이 오면 또 황사가 오고 하면 예. 또 미세먼지가 많아지죠. 자, 보통 때는 이렇게 녹색이에요. 저도 네. 집을 갈 때 항상 남산을 지나서, 터널을 지나서 가는데, 녹색인데, 이게 지금 먼지가 진해지면 빨개진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녹색이면 이제 일반 보통 좀 견딜만 하다는 것이고, 예. 그보다 좀 좋은 상황이면 세제곱미터당 20 마이크로그램이면 이하면 파란색, 그리고 빨간 것, 세제곱미터당 120 마이크로그램인 경우에는 빨간색이 됩니다. 네. 2시간 이상 이 농도가 나올 경우에는요. 저게 1년 중에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저 때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빨간색 색깔이 나오면 저기 남산타워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하철 곳곳에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 주의하라 이런 알림판들이 뜨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저희 채널A 카메라가 남산타워를 지금 화면을 잡고 있습니다. 잡은 장면,
직접 보시면서 지금 대기 상태가 어떤지 한번 가늠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네요. 아, 초록색입니다. 네, 아주 잘 보이죠. 저 멀리서도 저 초록색이라는 게 어쨌든 서울 시민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또 되는 것이고, 또 초록색 조명이 상당히 또 이쁩니다. 남산타워가 원래 또 화려한 조명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외관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서울 시민들에게 현재 공기를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또 아이디어를 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저도 몰랐어요. 저거 계속 보고 다녔는데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면 좋은 네.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 N타워, 남산의 N타워 관계자 왜 이런 기획을 했는지 직접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남산이 서울에 또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인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25 마이크로그램 이하일 때 파란색이고요. 네, 그 나머지는 녹색. 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이제 미세먼지 경보 발령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빨간색을 켜고요. 보통 서울시에서 문자를 보내주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탑신 조명 세팅을 해놓습니다, 미리. 아마 서울 시민들은 좋은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민지 기자하고 짧게 다른 사건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네. 이 철로는 원래 기차만 다니는 데인데 차가 들어섰다고요. 사실 초보 운전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네. 같은 초보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에 집중해서 운전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 보시면 좀 아찔하다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한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좀 착각해서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칠곡군 외관읍에서 이제 지천면으로 가던 차를 운전하던 A씨가 지리를 잘 모르던 상태에서 내비게이션만 보고 이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철길 건널목을 지나다가 그냥 좀 특별한 생각 없이 아차 하는 순간에 철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철길을 따라서 50m 정도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못 나와서 119 그랬군요. 구조를 요청했다는 119가 출동을 다 했는데 당시에 출동했던 소방관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으라고 그 네. 철도청에 또 운행을 하지 말라고 상황실에 연락을 해놓고 에어백으로 일단 차를 그 부분에 살짝 올려서 그렇게 빼서 레카차 와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견인 조치해가지고 상황 종료를 했습니다. 예, 다 무사히 차도 잘 건졌고요. 일단 신속하게 기차가 오지 않도록 상황실에 연락을 하고 마무리 조치를 했다고 해서 큰 사고 없이 끝난 그런 사건으로 그냥 웃을 수 있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합니다.